277페이지 삼춘신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 자, 인월과 묘월과 진월로 나눠 가지고 이 삼춘신금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용신을 쓰는 방법이 다 달라. 자, 우선 인월에는 신금이 신령해서 굉장히 약하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우선은 기토로 빨리 생신해 주는 것을 먼저 쓴단 말이야. 그래서 선임 후계가 돼요. 선기 후임이 돼요. 그래서 먼저 기토를 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임수를 써서 인수용상격의 격국을 갖추는 것을 일격으로 놔. 그 다음에 이제 묘월에 가면은 양화지제라고 해서 이제 양기가 들어오니까 임수만 존신으로 삼아. 그다음 이제 그래서 뭐 제격투인 정도의 격국으로 아주 기격을 짓는데, 진월에 가면은 임과 갑을 써서 뭐 갑목으로 소토해야 되고, 또 임수는 당연히 쓰고, 이래서 임갑이 양토하면 북이 필연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좋아. 이렇게 사시의 계절이 3월 정도 되면 진월에 가면은 뭐 임갑을 쓰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왜 인월과 묘월에 차별을 두지? 우리가 이제 난강망을 읽다 보면은 묘월에서는 뭐 양기가 징계해서 조금씩 인월과 다 묘월은 다른 성질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어쩔 때는 그것을 말하고 어쩔 때는 그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억지로 꿰맞추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난강망을 읽으면서 항상 답답하게 우리가 느낀단 말이야, 그것을.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뭐 언젠가 다시 10간 전반을 선생님이 이렇게 쭉 강의한 내용을 한번 줄 거야. 그래서 이제 신월에서 임수, 개수 이 학습에서는 조금 이렇게 내가 커리큘럼을 좀 느슨하게 짰는데, 왜냐면 이때 그 10간 전반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이렇게 이제 보충 설명처럼 이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난강망을 마칠 때까지 본문을 우리가 10간에 대한 그 성격을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익숙해지는데 이제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 우선 이 노래는 간목이 사건에, 그지?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물론 이제 난강만 본문을 읽을 때는 좀 복잡한 얘기들이 있지만, 이 노래의 간목이 사건했다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보면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야, 간목에는. 금극목이 안 된다는 거지. 뭐 나무에 뭐 생채기 정도밖에 낼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금의 날이 부러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때는 생신지본을 해야 돼. 토를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무토와 기토 중에 어떤 것이 더 유용하냐? 기토가 훨씬 더 유용하지. 뭐 이것은 조토냐 습토냐 이런 차이를 떠나가지고 간목을 가장 효율적으로 간목을 무력화시키는 글자가 뭘까? 기토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그래서 갑기합 해가지고 토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토를 써서 일단 생신지분을 삼고, 그 다음에 진신은 임수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용이할 거야. 그 다음 묘월 상황 보면은 을목이 사건한단 말이야. 을목이. 그러니까 그 을목은 신금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만만한 거야. 그렇다면 굳이 생신지분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임수 하나만 가지고 존신으로 삼아서 격국을 짜면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가 되면은 말이야, 벌써 임수를 존신으로 하면 무기토가 병이 돼요. 앞에서는 기토를 일선의 용신으로 쓰고 이 노래에서는 임수를 썼단 말이야. 또 임수와 기토는 서로 굉장히 맞지가 않아. 그런데 구조적으로 임기가 첩할 수 있는 그런 팔자의 구조는 절대 되지가 못하지.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기년에 임인월이 성립될 수도 없고, 임년에 인월에 뭐 기하고 짝을 져서 갑자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기토는 보통 생시로 가든지, 그 다음에 연간으로 기가 오면 임인월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니까 서로 부딪힐 구조가 일단 없어. 자, 그 다음에 묘월 신금에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임무기 이런 것들이 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는 못해. 하지만 이때는 일단 임수를 존신으로 하니까 여기서 임수를 쓰게 되면 기토와 무기토가 병이 된단 말이야. 팔자 구조에서는 되지 않지만 대운에서는 부딪힐 수 있지. 또 그리고 인월에 가면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간단하지가 않아. 인월 신금에서 기토 임수 쓰면 되지만 그것만으로 격국을
완성시키지 못해. 왜? 그래도 기토를 썼다고 해도 천간에 투한 기토가 간목의 힘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천간이 지지에 작동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너무 약해서 신금의 칼날이 부러지는 걸 두려워해서 일단은 기토로 생신했단 말이야. 하지만 이 기토가 간목을 무력화시키진 못해서, 또 임수를 쓰는데 임수가 간목을 무력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생조해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목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신금이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지장간으로 간목을 벌하는 구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난강망에서 자, 지지 어떤 글자를 구체적으로 내세워서 용해라 이런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지지에서 금이 목을 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신금이 필요하다는 거야. 신금이 꼭 필요하다는 거야. 신금은 임수의 장생지가 되기도 해서 임수용을 더 이렇게 유력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지만, 그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신금한테 간목은 재라고 해도 그것이 신금이 극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신금한테 오히려 위협을 가하니까 그것을 제복해줘야 된단 말이지. 제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래 난 신금이 지지에서 지지신을 보아서 인신충이 됐다. 우리가 보통 격국 용신이 충되는 것은 일단 우리가 가상하게 절대 여기지 않지만, 이 노래는 신금을 반드시 봐가지고 임목을 벌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기와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데 있어 가지고 빠져서는 안 될 그럴 요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월 신금에서는 지지 신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래 신금 용법은 굉장히 예민한 거야. 자, 먼저 신금이 신령해서 약해, 기토 써야 돼. 그 다음에 임수가 신금이 발현하려면 임수 진신은 있어야 돼. 또 임수가 투해야 돼. 기토와 임수가 투했어. 하지만 뭔가가 불안하고 곤란해. 간목 사건, 이거 이 노래 난 게 일단 큰 부담이야. 이러면은 지지해서 신금으로 제거해 줘야 돼. 이렇게 복잡해. 그런데 묘월 신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을목이 사건한 것은 신금한테는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단 말이야. 이럴 때는 그냥 임수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복잡하게 임수가 을목을 또 생하지 않냐, 뭐 이런 복잡한 구조, 그런 식의 설명을 가한 그 난강망 그 마스터리 그 주해서들을 보면 앞뒤가 굉장히 안 맞는 논리의 그 함정에 빠진단 말이야. 분명히 얘기해서 천간이 지지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임수가 투했다고 해서 을목을 생주한다, 이런 것은 성립되지 않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식간론 성질로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보면은 묘월의 신금이 을목 사건을 신금이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신금은 별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임수 존신으로 쓰면 돼. 걱정이 되면 임수 존신으로 썼을 때 그것을 제복하는 무기가 병이 되는 게 두려울 뿐이야. 그렇다면은 간목이 만약에 투했다고 하면은 이런 무기토를 얼마든지 제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병이 있을 때는 또 약신을 써서 제복해 줘야 된다. 이런 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간을 가하지 못하면 난강망을 읽을 수가 없어. 세상에 명리를 좀 했다는 친구, 그 다음에 또 선생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난강망을 안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어.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잘 몰라서 포기해서 난강망을 아예 입에 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차라리 그건 좀 양심적이야. 근데 난강망을 가르치는 이 위인들이 난강망을 안다? 전혀. 난강망 모르고 가르치고 있다고. 그 차이가 이제 있어. 그 다음에 진월신금을 보면은 무토사건이야. 무토사건. 그러면 무토가 신금을 덮는 것을 좀 두려워할 수 있어. 이러니까 이제 간목으로 이제 소토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임수로 씻어내면서 명식을 빛나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인감양통은 부기필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진월신금에서는 이해가 좀 가하고 용이하다 이거지. 이렇게 이해가 용이할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인월이나 묘월 이런 차이를 읽어내지 못하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 공통보감이나 난강망 주에서들이 보면은 복잡하다고, 조화원약 평주를 보면은 간지 구분이 엄격하게 돼 있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이러거나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임수가 묘월 신금이 임수가 존신이라 그래도 뭐 수국을 지어가지고 그게 병으로 바뀌면은 다시 우리가 그것을 제복하고 약을 써서 또 기격으로 만들고 이렇게 간지가 서로 호응하는 대응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나중에 이제 난강망을 읽던 위인들이 쭉 보다가 아이고 뭐 청강과 지지 전체를 다 그냥 아울러서 서로 입법 체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됐다.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간 한난 조습의 기운은 우리가 지지만 가지고 또 얘기하니까 이때는 또 좀 다른 차원이란 말이야. 입법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후적 차원에서 얘기할 때는 또 이렇게 지장간에 있어도 팔자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런 기약 체계와 입법 체계의 그 분명한 분간이 없이 명리를 공부하다가는 종을 치는데 이 종이 평생 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이 정도로 일단 인묘진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 자, 이제 텍스트 한번 읽어보자. 자, 인월 신금은 양기가 펼쳐지나 한기가 제거되지 않은 때로 월건 인을 바로 알지 않으면 인궁에 장생하는 병화가 한기를 제거함으로 유용할 것 같지만 간목이 삭곤하여 이를 거린다. 자, 이 한 문장도 얼마나 이 복잡한 문장이야 이게. 자, 인호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그지? 인호를 잘 몰라 사람들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 막 겨울을 벗어나서 한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용이하지만, 자, 인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간목이 삭곤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병화가 한기를 제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후의 용신으로 쓴다는 건데, 우리가 월을 가지고 격국을 삼는데 그 격국용신은 조후용신의 체가 되는 거야, 격국용신은. 그런데 어떻게 격국용신의 글자를 가지고 조후의 용신으로 우리가 체용의 분간이 없기 때문에 인월병화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보 같은 놈들이 있는 거야. 그러나 인월병화를 쓴다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조후적 차원에서 전체 팔자 구조에서 지장간에 장간에 있는 병화나 또 수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전체 구조에서 얘기하지만 인월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인월 그 자체가 하나의 격국용신이란 말이야. 그럼 격국용신은 우리가 다른 용신, 뭐 예를 들어서 부호용신이든 조호용신에 대비해 가지고는 이것이 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용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인월용신인데 인월에서 여기서 갑자기 한기를 제거하여 유용할 것 같지만 이렇게 조우를 얘기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원시에서 뭐 but 뭐 그러나 이런 의미로 쓴 건 아니야 분명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 해석을 할 때 유용한 가치만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니까 갑자기 간목이 나타나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인지 헷갈린단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은 간목이 나타나 가지고 이것을 끓인다라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끓인다는 얘기야. 신금 입장에서는 간목을 끓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식간의 단편적인 조합, 우리가 이제 기문둔갑의 이제 식간 대연계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뭐 기문사주라고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기문사주 이런 말은 좀 그 학술적이지가 못해. 그리고 그게 또 뭐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가지고 할 만한 그런 체계를 지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우리가 십간론 전반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얘기할 때 신과 갑의 관계, 갑과 신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목이 가장 깊이 하는 게 신금일 거야 아마. 그리고 신금이 가장 깊어하는 게 간목일 거야, 식간 관계에서. 어쨌든 신금 입장에서 간목은 몹시 부담스러운 거야. 이거는 금극목의 관계가 아니야. 자, 신금으로 간목을 치다가는 신금의 날이 나가버려 그냥. 그러니까 신금도 극을 당하고 간목도 극을 당하는 서로 극의 의사만 있는 아주 안 좋은 관계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과 병이 서로 병이 설이 생이 되고, 또 인병 관계에서 병임 관계에서 극이 생이 되는 이런 관계가 있고, 서로 또 극의 의미가 없는, 서로 파괴하려고 하는 의미가 없는 그런 글자 조합도 있는데, 이 신과 갑은 그런 관계가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월과 묘월이 크게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인월 신금은 일단 굉장히 신금이 위태한 상황에 있다 이거야. 그러면 신금을 빨리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겠어. 우리가 보호한다는 기능에서 입법 체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 일단 생신해 줘야 된단 말이야. 생신해 줘야 된단 말이야. 생신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돕는 방법이 있고 같은 글자를 가지고 방신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고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을 거야.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신금을 도와야 되는데 신령해서 단순히 신령했다 이 한마디를 갖고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난강망의 구조가 굉장히 촘촘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자, 신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주해 줄 것이냐. 자, 무토. 무토는 일반적으로 조토라서 일단은 기토만 효용을 미치지 못해. 그러면 무토와 기토의 후보군에서 일단은 무토는 빠져줘. 그 다음에 경금을 쓰자, 신금을 쓰자 이렇게 된다면 경금이 투해가지고 신금이 투해가지고 경신금이 부딪혀서 부담스러운 게 너무 많아. 일단 그러면 일단은 제격이고 제격에서 우리가 군겁을 쓰는 것보다 일단 인수를 쓰자. 그래서 제격 투인격으로 격국을 맞추자. 그러면 기토를 일단 가장 무난하게 쓸 수가 있어. 자, 이렇게 해서 기토, 제격 투인으로만 격국을 갖추면 기격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 신금은 임수가 있어야 우리가 기가 발현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제격을 인수격으로 변형시킨 다음에 임수를 쓰자. 이렇게 해서 인수 용상경을 만들어야만 일격이 되는 거야. 이런 부분에서 난강망이 굉장히 여타의 우리 학습 교재보다는 좀 예민하고 좀 더 법수가 깊었다고 볼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서 기토 임수를 썼어. 그런데 이제 같은 제격인데 묘월에 가면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단 말이야. 묘월에 가면은 그것이 을목이 삭곤하기 때문에 이때는 신금 입장에서 보면은 한 개도 부담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이때는 임수만 쓴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 노래에서는 기토까지 쓴 건 좋았어. 그런데 이제 간목을 굉장히 두렵다고 했는데, 그럼 기토를 쓴다고 해서 간목의 위험으로부터 그러면은 신금이 벗어났냐?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만큼 인월과 묘월이 크게 다르니까 인을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시에서 부지정월 권일, 권인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월건인, 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부지정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신금에게 있어서의 인월은 굉장한 부담 요소야. 그러니까 이거 빨리 경금으로 쳐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선생님 그러면은 경금이 투하면 더 좋지 않느냐? 드러난 천간이 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내가 수백 번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지에서 이것은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원령이 인신충 되어도 몹시 그것이 가한 거란 말이야. 좋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월신금은 지지에서 인신충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 연간에서 예를 들어서 신년생 잔나비띠가 좋다고 이렇게 해서 간목을 제거해줘야만 부담스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난강망을 읽을 때는 생각을 해보고 사색하고 다시 또 반복해서 읽어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좀 둔한 놈들은 한 100번, 1000번 읽어야 약간 깨달음이 있는 거고, 더 둔한 놈들은 한 200번 읽었더니 난강망에 통했다고 하지만 난강망 모르고 있는 놈이 지가 그냥 아는 걸로 착각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입법과 기약체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제일 위험한 놈이 책 한 권 읽고 자기가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건데, 명리 전체를 두루두루 모르고 입법적인 체계라든지 뭐 이런 보태체계, 기약체계를 전혀 이해도 못한 것들이 난강망 하나만 가지고 자기가 다 통한 것처럼 얘기하는 친구들은 평생을 그냥 그들만의 리그에서 논단 말이야. 어쨌든 좋아. 그래서 좀 잡소리가 길어졌는데 이게 인호를 우리가 바로 아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간목이 삭고나에 이를 끓인다는 것은 신금이 간목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이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신금은 신령에서 기토를 취해 생신함을 근본으로 삼은 다음에, 자, 이렇게 신금 신령, 신금 신령, 치기토 위생신 지본 이런 말을 하면은 뭐 간단하게 이제 와닿지만은 여기서도 설명이 굉장히 왜 기토만 얘기하지? 이렇게 해서 또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친절하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했으니까 앞에서, 그래서 기토를 취해서
생신함을 근본으로 삼은 다음에 신금의 발현을 또 얻고자 하면 전적으로 임수의 공에 의뢰하니까 기미양투하고 이 정도로 해서 끝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조건을 단단 말이야. 지지에서 경금이 간목을 제하면 과갑이 정연하다 그랬단 말이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마치 칠살 같은 거야. 간목이. 인수로 교화하고 식상으로 쳐주고 이렇게 제복해주고 이래야만 된다 이런 뜻인데 이건 제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렵다 여기서. 그 다음에 혹 기토가 투가 나고 지지에 간목이 있으면 1호로 은영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는 제격 투인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일시적인 이것은 뭐 격국은 좀 떨어지는 거야. 다만 지지의 목이라는 것이 일선, 어쨌든 기토가 일선의 용신이니까 일선 인수를 파괴하는 일은 없으니까 어쨌든 인수 하나만 쓰게 되면 기토 일선 용신 하나만 쓰게 되면 1호로 은영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하지만 이 명식이 임수를 본 것도 아니고 또 간목을 제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온전한 부기격과는 거리가 먼 거야. 기토가 부전하면 군신실세라 해서 부기가 완전하기 어렵다 이 말을 했어. 자, 우리가 적천론에 이제 군신론 이렇게 하는데 뭐 군신경회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신하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우선 제라는 걸 떠올리면 돼. 그 신하는 제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토가 부전한다는 것은 기토도 없고 기토의 신하가 되는 뭐 임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군신실세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 하나가 빠져버린 거지. 그래서 기토가 부전하다, 기토가 없다 이러면은 군이 없으니까 임금이 사라졌으니까 부기가 완전하기는 어렵다. 임수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 출간하면 무학과 인연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임수를 보고 기경이 없으면 빈천한 무리가 된다 이랬어. 자, 우선 임수를 보고 기와 경이 없으면 군신실세가 됐고 그 다음에 간목, 이 부담스러운 간목을 전혀 간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까 빈천한 무리가 된다 그래서 임수 하나가 있는데도 빈천한 무리를 얘기하고 있어. 그만큼 이 노래 신용법은 간목 사건이 두려운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병화가 있어 출간하면 무학과 인연이 있다. 이것은 기토가 투한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것은 인수격으로 일단 격국을 만든 다음에 해당되는 얘기야. 그래서 뭐 인수용관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될 때 말하는 거니까 관인격을 이룬다고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지. 기토가 있고 병화가 투하면 관인격을 이루었을 때 무학과 일단 인연을 짓는 거고 또 만약에 관인격을 짓지 못하면 아주 미감 말직에 머무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숙달 한번 읽어볼게. 인월경금은 병화로 한기를 제거하면 기라고 무가 두터워 매몰됨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신금은 이와 반대다. 경금은 간금으로 예리하고 스스로 차가우니 해동을 기뻐하나 신금은 온윤하며 청함으로 인월의 스스로 따뜻하다. 인월 신금은 재관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병화를 보면 오히려 곤해진다. 자, 병화를 보면은 왜 간목 자체도 일단은 굉장히 불편한데 병화까지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음간이 재관을 가지고 기격을 짜기가 좀 쉽지 않고 부담스럽지. 그래서 한마디로 경금은 극하면 공이 되고 신금은 설하면 빚을 바란다. 이런 점에서 신금은 음간의 특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식간에서 우리가 채양 중에 채양을 병으로 놓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음한 글자를 개수로 보는 경우도 있고 신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신금을 가장 음한 글자로 일단 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적천수 우리가 청간론 학습할 때 다시 내가 한번 다루겠지만 어쨌든 병화를 무력하게 하는 게 신금이야. 병화를 무력하게 하는 게. 그
밝은 태양도 그냥 물로 만들어 버리니까 어쨌든 요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 우리가 이제 경금과 신금의 차이, 경금은 우리가 극에 의해서 공을 이루고 그지, 신금은 설에서 우리가 이제 발현하는 건데, 어쨌든 재관을 가지고는 격국을 삼기가 부담스럽다. 보통 음간의 특징이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따라서 인월신금은 인궁에 스스로 병화가 있으나 조우용으로 삼지 않고, 신금은 세가라에 급하게 기토로 생하지 않으면 근본을 확립하기 어렵고, 임수로 중세하지 않으면 발현하지 못한다. 일반적 난강만 해설서대 같은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맨 앞에 내가 얘기한 임목의 간목 사건이 두려운 것은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설을 해서 학습을 하지만 이거 조금 다른 차원이 있다라고 내가 앞에서 얘기해 줬어. 그러나 간목이 권리를 잡았으니 임수를 설하고 기토를 파하면 병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현학적인 표현 같지만 정확한 설명이 아니야. 그냥 간목이 신금한테는 두려운 거야. 간목 사건이.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채용을 구분할 때 신이 신금이라는 체가 인월에 나면 인월을 용하기가, 간목 사건을 용하기가 몹시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그 간목 사건을 용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제격으로 우리가 격국용신이 쓰면은, 그 다음에는 이 간목을 우리 뭐 자평진전의 일반적인 뭐 사길신, 사용신의 뭐 순용요경 이런 차원하고 다르게 신금은 간목을 어떤 형태로든지 해체를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지에서 경금이 있어줘야 된다 이거야, 겁재가. 그러니까 신이라는 글자를 봐야 된다는 거야. 좀 다른 차원의 얘기지. 그래서 신령한 금은 갑을 제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지지에서 경금이 간목을 제하면 온전한 기격을 이룰 수 있다. 지지에서 경금이 간목을 제한다는 것은 신을 보는 것이다. 이 부분이 인월 신금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인신충하면 충분히 간목을 제한다. 그 다음에 임수가 토를 윤택하게 하고 신금이 신을 얻으면 자왕하여 유용한 것이다. 이런 거는 그냥 이런 이법에 뭐 맨 같은 얘기를 그냥 수식하는 수사에 불과해. 자, 그래서 그 명식 사례를 보면은 인월신금이 임수기토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붙을 수는 없게 돼 있다고 했지. 자, 그리고 임년에 나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신충이 됐다, 신년생이 돼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격국의 구조다 이거야. 자, 인월신금에 기토가 투강하고 지지에 간목이 있으면 제격투인으로 이도로 발달한다. 이는 지지의 목이 천간의 토를 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토가 없으면 군신실세라 해서 부기가 완전하지 않다. 이때 군신은 기토와 임수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임이 없으니 실세라 한 것이다.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 출간하면 무학과 인연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팔자에 인겁이 있어 인수용사격을 이룰 때, 그러니까 관인격을 이룰 때지. 인수용사이 아니라 관인격이다 정확하게. 다만 신약해도 병화가 있으면 공궁을 면할 수는 있다. 경궁을. 자, 왜 병화가 있으면은 일단 병화라는 것이 식간 관계에서 신금에 그게 나쁘지 않고, 일단 그러나 뭐 입법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이 무너져서 문제가 되지. 그리고 간목의 힘을 뭐 빼는 효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목이 갖는 부담을 조금 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한기가 남아 있을 때 약간 조우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우리가 팔자가 좀 한랭한 맛이 있을 때 병화가 있으면은 의식은 좀 좋게진다고, 편해지니까 이 경우에 아주 효용이 있지는 않아 이때 병화라는 것이. 그래도 있으면은 공궁은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무학과도 인연이 있다라고 일단 얘기는 했어. 그래서 원시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실증에서 그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임수를 보아도 기경이 없으면 매우 약한 금이 설기를 담당하지 못하여 빈천한 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 다음, 자, 이제 뭐 병력에 관련돼서 얘기할 건데, 이 노래는 이제 화국을 지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전제가 되니까, 만약에 화국 짓고 임수가 출간했다 이러면은 우리가 병이 있고 약이 있어서 일단 좋은 것을 우리가 일단 생각해야 돼, 그지? 그런데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우리가 임수를 쓴다는 것은 설신을 쓰는 거잖아, 우리가 신금이. 이럴 때 극설교 가면이 된다는 거야, 잘못하면은.
화국도 지나치고 극설교가 되니까 빨리 인수라도 써서 기토라도 쓰면은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평범하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극설교감형이 되니까 좀 곤란하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기토의 뿌리가 튼튼하다면, 신금의 뿌리가 튼튼하다면 우리가 약을 좀 써서 기격을 지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 경우에 화국을 지었다, 신금의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지. 거기다가 또 임수가 있다, 이러면 극설교감형이 되어서 아주 잘못될 수가 있고, 이럴 때 다시 겁재로 방신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인수라든지 아니면 또 겁재, 이 두 개가 있어야만 격이 수화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 경임이 모두 투하면 화국을 파하여 북이격을 이룬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용신의 힘이 약하니까 이때 경금으로 우리가 돕는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하게 있지만은, 경금의 생을 필요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방신에 더 방점을 두는 거야, 신금에. 극설교가가 돼서 이게 지금 불리하다는 구조니까. 그래서 춘수는 세가라여 경금의 생을 필요로 하고, 또 경금은 연약한 신금을 방신하는 두 가지 효용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춘수가 세가라다, 이렇게 약신을 쓰는데 약신을 가지고 우리가 약해서 못 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신금을 방신하는 효용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약신이 허약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화국의 수가 성국간투 일간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자변해본 공론록, 우리 방공론에서 항상 얘기하는 이런 문제를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좀 병약을 쓸 때 좀 민감한 부분이 있다. 요 상황을 가지고 경금이 이렇게 방신을 해야 일단 성국간투 일간성의 폐해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이론은 일단은 튼튼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론이 예를 들어서 극설교가 되면은 목숨을 다하는 거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자, 그다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때 뭐 예를 들어서 경금이 방신하지 못했다고 해도 신금이 뿌리가 있고 또 임수가 뿌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었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은,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신금이 예를 들어서 연에 있다고 해도 인옷을 화국을 짜면은 신금은 파괴되기 때문에 뿌리로서 기능을 잘 못하니까 두 글자를 다 갖춰야 되는데, 뭐 유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뭐 해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거의 불가하지, 팔자에서. 그러니까 지지에 화국을 지었다, 임수 출간했다 이러면 굉장히 위태로운 구조가 일단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 그다음, 혹 지지에 수국을 이루고 병화를 보지 못하면 금약 침한이라 해서 보통의 선비에 지나지 않는다. 서에 이르길 금수의 성질은 차가우니 한기가 매우 깊으면 처량하고 어려서 우환을 명키 어려우나 병화의 조난을 얻으면 반대로 부귀하다고 했다. 한랭하면은 처량하지. 처량하다는 것은 뭐 일단 고독하고 스스로 초라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 우울한 거지. 그 다음에 인월신금이 지지의 수국을 이루고 병화를 보지 못하면 금이 약하여 침몰하니 한기를 더욱 생한다. 이런 사람은 초년에 고생이 많고 심상하다는 것은 평범하다는 뜻이야. 평범한 인물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병화가 투출하여 따뜻하게 해주면 부귀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월신금은 선기후임. 그래서 먼저 기토를 쓰고 나중에 임수를 쓴다. 기토를 군으로 삼고 경금으로 보좌한다. 자, 묘월에는 임수가 존신이니까 임수가 투하면 기격을 짜기 쉽지만, 인월에는 임수 하나만 투해 가지고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귀를 확정 지을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특히 임수가 투했는데도 기도 없고 경도 없고 이러면은 우리는 일단 이것을 취해주지 않아, 써주지 않는다고. 높은 격국을 심상한 그냥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 노래 신금은 특별하고 특별해. 이 특별한 것은 식간 고유의 관계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어. 단순한 신령 이런 거 가지고 설명되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만일 병화를 용할 때 마땅히 잘 살펴야 된다. 기토를 용하면 화가 아내요, 토는 자식이 된다. 임수를 용하면 수는 자식이고 금이 아내가 되겠지. 자, 결론적으로 인월신금은 먼저 기토를 용하고 나중에 임수를 쓴다. 그리고 경금으로 보좌하고 병화는 참고해서 취한다.
경금은 간목의 병을 제거하고 일원과 용신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병화는 신금이 약변양이 되면 금수가 강해지므로 이때 용신으로 삼는다. 한냉해지면 병화를 쓴다 이거지 뭐. 이처럼 인월신금은 팔자의 강약에 민감함으로 잘 살펴야 한다. 자, 팔자의 강약에만 민감한 게 아니라 신월 신금 아주 음하다 말이야. 이 식강 고유의 성질 때문에 그 자체가 민감하다 이거야. 그래서 잘 살펴야 되고, 화초토자는 제격투인, 금초수자는 제공상가. 그 다음에 신금이 약변강이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은 팔자인데, 요거 이제 뭐야? 추워졌다 이거지. 그래서 인월이 신금이 경신금만 이렇게 투하면은, 경신인만 투하면은 명식이 몹시 찼단 말이야. 추운데 이때 병화를 써야 되는데 병화가 있어 없어? 인중병화 쓴다? 안 된다고 했지. 자, 이렇게 조용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조용신이라는 게 격국용신을 채로 삼아서 대비되는 용신인데, 인중병화는 기본적으로 물론 사건은 간목이니까 병화의 효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월령이라는 것은 격국이잖아. 격국. 그러니까 격국에서 그걸 용한다. 용으로서의 효용이 아주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 명식은 굉장히 한습한, 그러니까 똑똑하지만 춥고 가난하니까 춥고 가난한 그 한유가 되는 거야. 가난한 선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신금은 주옥이니 홍로를 가장 두려워하고, 홍로 정화가 있고 또 화국을 지으면 홍로가 되겠지. 그 다음에 신묘월 무자시면 조양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조양에 대해서는 뭐 또 따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조양격 육신조양이라는 건데, 조양이라는 것은 지지에서 생시에서, 자, 조양 무자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인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수가 있어요. 자수라는 것은 인수가 생시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앞에 내가 그 프리뷰에서 잠깐 신금 하기 전에 뭐 분강용사 이런 얘기 했는데, 그래서 자수를 본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 그런데 팔자 전체가 한습하다면, 한냉하다면 이것은 병이 되니까 이때는 병화를 쓰든 기토에 생신이 있든 뭐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신금은 보석과 같은 것이니 빨갛게 달아오른 화로를 가장 깊이 한다. 신금이 정화를 만나면 화수주옥이 되어 체계한 식간관계의 일종이다. 인월신금은 세가라요. 화의 극제를 나타나면 흉하다. 특히 화국을 이루면 홍로에 들어가는 격이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신사일과 신미를 제외한 신일이 무자시에 태어나 팔자의 재관을 보지 않으면 조양격을 이룬다고 했는데, 조양격은 화간을 꺼림으로 이때는 술을 용한다. 비결에는 조양격이 하운을 기피하고 서부근을 기뻐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건 허자 용신격국으로 우리가 화를 끌고 와서 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냥 신일이 무자시에 놓으면 진신을 분각으로 갖추었다 이렇게 일단 먼저 생각해가지고 귀하다고 생각해도 저는 일단 무리는 없어. 자, 운에서는 화운이냐 서부운이냐 이게 조양격이 이론이 아닌데, 명식에 아예 예를 들어서 화기운이 없는데 이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조양격을 갖추었다라고 했을 때 하운이 오면은 분리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그것은 명식 구조마다 조금씩 다 달라.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규명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아마도 원시에서는 신묘일만 또 우리가 이 유금조양을 얘기했는데, 아마도 자묘형으로 자수를 요동시켜서 사와 허신을 불러오는 가장 강한 작용력을 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신묘에는 일단 화의 글자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신사일이나 신미를 빼고 다 얘기하는데, 자묘형을 일단 갖게 되면은 진신을 요동시키는 그런 특징은 일단 있어. 근데 이것은 팔자 허전으로 얘기하고, 원래 이제 좌우충이었으면 곤란한데 자묘형일 경우에는 형이라는 것은 지지에 있는 성분을 좀 강하게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자 용신에서 우리가 장간에 있는 용신을 쓸 때는 충과 형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해서 보는 그런 법수가 있는데, 뭐 그거는 종래에 이렇게 팔자하게 우리 이제 뭐 텍스트나 이제 고세에서 얘기하지 않은 바니까, 그래서 팔자 허자론 강해나 팔자 허자론 학습을 통해 가지고 보충하도록 하자. 자, 2월 신금 한번 볼게. 자, 그래서 인월 신금 참 복잡해.
성기후임, 그러니까 기토 쓰고 임수 쓰고 지지에서 간목 제거해주는 지장간의 경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약되는 거야. 자, 그다음 묘월 보자. 묘월 신금은 양기가 화창한 때이니 임수를 존신으로 삼고 무기토를 보면 병이 된다. 이렇게 했어. 자, 여기서 인월과 묘월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근거로서 양기가 화창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양화지재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시에서 그러니까 양기가 좀 이제 실감되는 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인월과 묘월이 항상 이런 법칙에 의해 가지고 용신을 쓰는 것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난강망청 다 살펴보면 어쩔 때는 쓰고 어쩔 때는 쓰지 않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신금과 간목, 신금과 을목 이 관계에서 찾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묘월은 신금이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는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임수를 존신으로 삼고 편안하게 임수 쓰고, 임수를 존신으로 쓰면 무기토가 병이 되겠지. 명식에서 무기와 임이 같이 이렇게 첩하는 그런 구조는 없어. 이제 대운에서 이렇게 되겠지. 자, 간목을 얻어 제복하면 이때 신금이 매물되지 않고 임수가 혼탁해지지도 않으니 차에는 필시 옥당에 오르게 된다. 그러므로 묘월 신금에 인갑이 양투하면 기현하다 이랬어. 자, 인갑이 양투하려면 묘월에서는 임이나 갑이 짝이 지어지지 않으니까 뭐 임년에 갑시거나 갑년에 임시거나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향신이다 그랬어. 자, 그렇게 인갑이 양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임수만 투했다 이래도 향신은 된단 말이야. 임수를 이렇게 쓰는데 문제가 없고 하나의 용신을만 써도 괜찮다 이거야. 임수가 해지지를 얻고 무가 출하지 토가 출하지 않으면 입계는 가능하고 집에는 소강은 있다 그래서 뭐 입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입계 이거는 말 습계가 가능하다, 쉽게 얻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기를 쉽게 얻는다는 그런 뜻이니까 괜찮다는 얘기야. 좋다는 얘기야. 신월 임수를 얻은 자는 이도로 명망이 있다. 또 생극의 이치는 인월 신금과 다 같다. 뭐가 같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 생극의 이치가 같겠지. 그러나 인월과 묘월은 굉장히 다르다. 자, 묘월 신금은 너무나 다르지. 예를 들어서 앞에서는 인수를 좀 급히 써야 되고 뒤에서는 인수가 필요 없는데 어떻게 그 생각의 이치가 다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그냥 일반적 부엌을 쓰는 것은 같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지. 자, 묘월 신금은 양기가 실감되는 때로 임수가 존신이다. 인월과 묘월에는 신금이 세가라니 토가 많으면 매몰되기 쉽다. 이때는 아신이 유약하여 신금이 많아도 화에 간사를 쓸 수 없다. 따라서 경금 격제로 돕고 임수로 설하면 재봉식상으로 성격되어 상격을 이룬다. 묘월 신금은 금수가 격을 이루면 무기토를 가장 끓인다. 토가 있으면 금이 매몰되어 탁해짐으로 고집만 세고 어리석게 된다. 이때는 간목을 약으로 삼아 병을 제거하면 기격을 이룬다. 간목을 얻어 토를 제복하면 신금이 매몰되지 않고 임수가 혼탁해지지도 않으니 청고하고 수려하여 한림원의 높은 뱃슬에 오른다. 따라서 묘월 신금에 인갑이 양투하면 기연하고 그렇지 않으면 향촌의 지배자다. 자, 묘월 신금에 임수가 해지를 얻고 토가 출하지 않으면 의복이 있고 기반이 강령하다. 임수 존신을 우리가 일격으로 쓴다. 존신이니까 신월 임수가 있으면 이도로 명성과 인망이 있다. 신중 임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신중 임수를 보면 특히 신은 신금을 왕하게 함으로 한층 유리하다. 만약에 이게 신시에만 났다. 임수가 투하지 않아도 굉장히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묘월 신금의 생극 이치는 인월 신금과 같다. 자, 그 다음 혹시 임무가 투하고 간목이 출간하지 않으면 병이 이제 우리가 완전한 가라앉는 행복이 되어서 차명은 병이 있는데 약이 없는 것 같아 평상인이다. 을목을 얻어
갑목을 파하면 약간의 의금이 있으나 가면가리, 그러니까 가신을 쓰게 된 거지. 갑목을 써야 되는데 각박하고 배반하며 과장한다. 그래서 을목은 무토를 전혀 이렇게 극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기본적으로. 자, 그다음 묘월 신금에 임무가 양투하면 갑목이 출간해서 무토를 제복해야만 신갑을 구제하여 격을 이룬다.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팔자가 된다. 갑목 대신에 을목은 토를 극하려 해도 음유하여 유명무실하니 명리가 모두 헛되다. 다만 묘월의 을목은 나름의 힘이 있으므로 의금은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가면가리 이런 것이 현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냐 보면은, 물론 그 명예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오래가고 확고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가는데, 세상에 예를 들어서 명리가 헛되지 않고 아주 이렇게 종신토록 명리하고도 사후에도 남는 그런 경우는 몹시 드물기 때문에 일반사에서 우리 가면가리도 그냥 명리는 명리인 거야. 이런 부분에서 뭐 굳이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좀 맞지 않아. 다만 우리가 가신이 진신을 대체할 때는 이제 인격에 있어서 약간 흠결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혹 한 무리의 임수가 왕량하면 금수의 도세가 태가하여 중화를 얻지 못하니 대략의 의식은 있으나 이루는 게 없다. 임수가 용신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태고하면 병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 만일 임수가 중중하면 무토를 얻어야 길하고, 또 혹시 지지에 목국을 짓고 임수로 진실하면 경금이 있어야 부귀할 거고, 경금이 없으면 평인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만약에 지지에 완전히 목국을 지었다, 그래가지고 임수를 봤다, 경금이 없다, 이러면 또 종제격을 이루어 가지고 괜찮을 수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뭐 그런 모든 경우를 상정해서 난강망이 쓴 건 아니니까. 하지만 난강망이 그물이 촘촘하지 않다고 해서 이 얘기는 그냥 절대적인 평가지. 예를 들어서 다른 책에 비해서 난강망보다 더 상세하지 않은 책이 어디 있어. 예를 들어서, 그지? 자, 그 다음에 묘월 신금이 일파 임수를 보면 금수왕량으로 도세태가가 되니 이를 도모하기 어렵고 만사가 불능하다. 그렇겠지. 이때는 경금이 투하여 일원을 방신하거나 혹은 무토로 금수 종기를 만들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금금이 투하면은, 예를 들어서 상관을 쓸 때는 겁재가 투한 격국이 굉장히 그 수기를 100배로 만드는 격이 되니까 일단 경금을 투해서 쓴다, 이 뜻이야. 그지? 혹은 무토로 임수를 제하면 길격을 이룬다. 이제 이렇게 됐고, 궁통보감 평주에 나온 명인데 이렇게 수가 천지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 도세 태가가 된 거지, 이 명식이. 또 우리 이제 칠사를 보지 않은 경우에는 제살태가 이런 말 쓰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살태가 이런 말, 식상태가가 되면은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제 임수 용신이 다시 병이 돼 버린 거니까 제함이 없으면은 끝난 거지 뭐. 그 다음에 묘월 신금에 지지 목국을 이루고 임수가 진설하면 경금이 투해야만 부격을 이룬다. 삼춘 신금은 매우 약하므로 겁재로 돕지 않으면 재를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상관용을 쓰지 못하고, 또 겁재가 투한 상태에서 상관용을 쓰면 굉장히 우수한 명이 되니까 겁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어. 자, 혹 지지 화국을 이루면 간인상쟁하니 금수가 모두 상하여 하루의 맹이 된다. 두 개의 임수가 출하여 제하면 반대로 부기가 기묘하다. 자, 화국을 이루었을 때, 묘에 화국을 이루었을 때 이것을 수가 출해 가지고 상관가사를 해버리면 굉장히 명식이 뛰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는 거지. 자, 그런데 봄철에는 극설교가 되는 그런 경우를 주의해야 돼. 굉장히. 그래서 이때 한번 따져보는 거야. 이런 것은 인월의 신금과 생극 이치가 같다고 봐야 돼. 이때는. 자, 묘월 신금의 지지 화국을 이루면 하왕조토하여 관인상쟁하니. 자,
이때 굳이 관인상쟁 이 말이 필요할까? 그냥 홍로를 굉장히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쓰면 되지. 충금이 홍로를 굉장히 두려워한다 이렇게 하고, 또 금수가 모두 상하여 빈천한 팔자가 된다. 이때는 필시 경임이 투하여 구제해야 기격을 이룬다. 그래서 임하나가 투해도 불안하다 이거지. 근데 만약 두 개의 임수가 투해서 화를 제하면 묘함이 있다. 그런데 임오술은 모두 양광과 짝을 이루는 글자로 화국을 이루는 경우는 정작 발견되지 않는다. 명식 원국에서는 이렇게 잘 짜여지지가 않아. 따라서 화토가 조열한 정도로 일단 이해해야 돼. 자, 경임이 투한다고 해도 경금. 근데 기본적으로 화국을 짓고 우리가 이것을 상관으로 제할 때는 극설교가 굉장히 두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차라리 그냥 종살격을 짜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신금 입장에서는 참 부담이 없고 좋은데, 이렇게 임수 일단 약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우리가 극설교감으로 합격으로만 놓지 말고 일단 약은 있다. 그 다음에 약을 세게 쓰지만 약을 잘못 쓰면 몸이 체가거나 허약하니까 약을 잘못 써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어. 그래서 임수 두 개가 투해가지고 화를 제하면 아주 센 약을 썼단 얘기야. 센 약을 써가지고 크게 효용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효용을 우리가 100% 단정하면 안 돼. 뭔지 모르게 이런 경우에 굉장히 불안한 구조를 갖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됐다가 사람이 죽어버리든가 명주가,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신금이 봄철에 생하고 한물에 임수가 있는데 병화가 없으면 현달할 수는 있으나 집에 수경이 없다 이렇게 써. 수경이란 말은 좀 이따가 이제 가정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인병이 함께 투하면 바야흐로 대부대기하다 이랬어. 자, 이때 병화를 보면 인병의 수보양강이 돼서 부기격을 이루고 병화가 없어서 발전할 수는 있지만 집에 수경이 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한무리에 임수가 있다는 것은, 자, 이것이 용신으로 작용하면 아주 부귀하지만 한무리가 있으면 병으로도 작동할 수 일단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현달 한때 반짝이는 걸 오늘 볼 수는 있겠지. 그런데 이제 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의식과 관련된 거란 말이야. 가정사로 관련된 거야. 자, 먹고 자고 뭐 있는 게 편해야 되는데 집에 있으면 뭔가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말은 뭐냐면은 조후가 잘 된 사람은 집에서 있는 거 좋아해. 집에 있는 게 편하고 안락한 환경이 제공돼, 내실에서. 조후가 안 되면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춥거나 아주 덥거나 이러면은 승도지류가 되잖아, 기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자, 그 다음 진월신금 보자. 진월신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갑임 써. 자, 그 다음에 임갑 이렇게 쓴다 생각하면 돼. 자, 무토가 사령하는 대로 신이 전기를 개성하여 모왕자상하니 먼저 임수 쓰고 다음에 갑목 쓴다. 임갑이 양투하면은 부기는 필연이다. 임수가 투하고 갑목이 암장되면 능공을 잃지는 않는다. 자, 갑목이 투하고 임수가 암장되면 가히 불을 말할 수는 있다. 임갑이 모두 없으면 평상의 격이다. 자, 진월 신금은 인수가 0을 잡았으니까 습토가 상생하여 신금이 약하지 않다. 임수를 용신으로 삼아 인용상관으로 기격이 이룬다. 그러나 무토가 출간하여 수를 재하면 비록 수재지만 한유에 불과하니까 반드시 반목으로 소토해야 된다. 다시 말해 진월 신금은 임수를 용하고 다음에 간목으로 보자 해서 토가 어둡게 막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인갑이 양토하면 뭐 재봉식상격이 되겠는데 재봉상관격에 북격을 짜겠는데 밑에 김일성 팔자 보면은 완전하게 격국을 잃어버렸어, 일격으로. 자, 진월 신금이 위에 인갑이 다투했어. 인자, 갑진, 신유, 임진. 이런 명식은 참 좋은 명식이야. 그 다음에 진월 신금에 임수가 투하고 간목이 암장되면 의록과 청거됨이 있다. 앞에서 말한 능공이지, 능공은 청거된다 이거야, 좋은 간직으로. 그 다음에 간목이 투하고 임수가 암장되면 가히 부는 말할 수 있고, 인갑이 다 없으면 평범하거나 빈천한 명이 되겠지.
자, 그다음 꺼리는 바는 병화가 탐합하는 것으로 만일 월시에 모두 병화가 있으면 쟁합으로 명주가 강개하고 풍류심이 있어 사회에 교유한다. 만약 개수가 출간하여 병화를 제하면 가히 채근은 허락한다. 혹 지지의 해자를 얻고 혹도 신을 보면 옥당은 아니라도 노기가 고증해진다. 또 무토가 출간하여 수를 제하는데 갑을목을 보지 못하면 청렴하고 한가한 사람이 된다. 자, 여기에서 병화를 지금 몹시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여름 계절로 넘어가기도 할 뿐더러 인갑을 가지고 충분히 일격을 짜고, 탐합은 어떤 명식도 좋은 건 없어. 그래서 신금이 특히 음간인데 병화가 여러 군데서 서로 합을 지으려고 하면 본성을 잃어버려서 문제가 나타나지. 이런 사람들은 좀 풍류심이 있고, 또 특히 신금일주가 병화하고 탐합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물상의 특징인데, 이 사람이 사회 교류하고 풍류심이 굉장히 갖게 되는 거야. 보통 병신합수를 하면은 주색에 뛰어내 밝아진다 이렇게 해. 근데 이제 병화일간이 신금을 보는 거하고 신금일간이 병화를 보는 거 좀 다른데, 후자가 훨씬 더 그런 강해. 그리고 좀 이거는 뭐 문장이 맞지는 않지만 그냥 통설에서 그냥 야, 주색이 발달하고 섹스도 발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다음 진월신금은 병화가 출간하여 탐합함을 가장 꺼린다. 월시에 모두 병화가 있으면 쟁합하여 심상하나 평범한 거야. 이 사람이 좀 간계심이 있고 또 풍류심이 있어서, 자, 병화 밝은 것을 지향한다 말이지. 풍류심이 있어서 청아하고 또 사교를 즐긴다. 우아해요. 왜? 문명을 내가 일단 희구하니까. 이것은 명주가 용신을 돌보지 않고 정이 관을 향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요런 신이 병을 볼 때 이런 그 성정의 특징이 나타나. 이때 개가 출간하여 병화를 제하면 가히 채근은 허락한다. 이제 다시 정신 차린다는 뜻이야. 지지의 해자를 얻고 또 신을 보면 옥당은 아니라도 노기가 높아진다고 했는데, 해수가 진신이다. 해중 인갑을 모두 얻기 때문에 신자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만약 무토가 출간하면 금이 묻히고 수가 막히므로 간목으로 구제하지 못하면 비록 학문은 있으나 비난해지기 쉽다 이렇게 얘기했고, 혹 지지의 사고를 보면 토부금매가 되어서 간목으로 제하지 않으면 안 되지. 이때는 무조건 간목 약신을 써야 되고 완고한 불후에 지나지 않는다. 또 사주에 화가 많은데 수의 제복이 없으면 화토잡난으로 명주는 치의를 짓는데, 치의라는 것은 검은 옷인데 이거 뭐 옛날에 승복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종교계하고 관련이 있다 이 뜻이야. 개수를 보면 가히 해소된다. 진중 신금은 토중이 병이다. 그런데 지지에 사고가 있다면 반드시 간목이 투하이를 제야 격을 이룰 거고, 진울 신금이 화가 많은데 임수가 전혀 없다 이러면 화토잡난이 되어서 이때는 간목이 수도 분목되기 쉬우므로 무용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승도의 길을 가거나 고빈한데 개수가 있으면 면하겠지. 비록 청빈하나 의금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신월신금에 비겁이 많은데 임계수가 무력하다. 진토가 수를 파하여 장애와 중단이 있다 이런데, 이게 무슨 말이지? 비겁이 많은데, 비겁이 많은 명식으로서 임계수가 천약하면 요절에 이른다고 했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첫째, 그 다음에 간목이 출간하면 기격을 이루나 경금의 제함이 없어야 묘화진다. 그래서 자, 토국을 이루고 우리가 간목이 출간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간목이 출간했다라는 것은 이 명식이 인수용제를 이루었는데, 이때 제를 용할 때 경금이 제함이 없어야 묘한 것은 당연한 얘기고, 앞에 비겁이 많은데 이거는 뭐냐면은 토금으로 종황을 이루어서 종황의 기세를 이루어 가지고 답답하다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설하는 설신이 있어줘야 되는데, 설신이 너무 천약하면은 앞뒤가 꽉 기가 막힌 그런 격국과 같이 된다 이 뜻이야. 그런데 이제 이때 예를 들어서 아예 임수가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토금에 이제 우리가 종황으로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경금이 아니고 신금이면은 이제 토다 금매가 되는 걸 일단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계수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씻어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설기를 내면은 격국이 몹시 뛰어날 것 같은데, 진월에는 이 수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임계수가 진을 건드리면 바로 입고되는 그런 유형이 있어. 이렇게 되면 식상이 입고된단 말이야. 식신 입고되면은 우리가 가해종명, 우리가 이렇게 종명되는 거, 수명이 다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또 진로의 애로를 이렇게 겪는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굳이 임계수가 뭐 천약하면 이런 말까지 쓸 필요는 없었는데, 하여튼 임계수가 진월에 임계수가 투에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입고되는 유형을 우리가 일단은 생각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축진파가 됐다 이러면은 금수가 다 입고돼 버리니까 비겁과 식상이 모두 이렇게 입고될 때 이럴 때 요절을 우리가 이제 걱정할 수가 있는 거지. 물론 쥐노래 다 예를 들어서 투한 임수 용신은 입고의 우려를 항상 가지고는 있어. 하지만 뭐 다른 글자와 짝을 이루거나 또 지장간에 임수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 임수가 입고돼도 장간에 있는 임수를 우리가 대신 가용하면서 마치 전기가 나면 발전소가 돌아가듯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천약하면 오로지 그 하나가 그냥 입고돼 버리니까 미약하게 투여했다는 얘기거든. 입고되면은 용신이 완전히 무력한 상태가 돼가지고 배터리가 나가버리게 되는 거야. 이런 경우 우리가 두려운 거지. 그래서 요걸 한번 얘기한 거야. 다른 데서는 쓰지 않다가 갑자기 여기서 썼는데 이때는 그런 유형, 그러니까 용신 입고되는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해하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293페이지 난감한 지책의 바른 인식 해가지고 뭐 한 장 한 두 페이지 정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거는 뭐 지영이가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겠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리뷰할 때 충분히 다뤘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해.